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매일 논평 말미에 항상 이런 말을 하곤 하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생각 밖으로 거의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뵙군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정말 논평하기가 싫어지더군요. 이 일주일 사이에 물론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구경하고 계시겠지만 한 나라의 집권 여당이라는 이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들, 아니 그 눈꼴 사나운 추태들 정말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메모를 하면서도 이런 것 가지고 논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성상납을 처먹은 자가 내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생겼다고 그걸 세 가닥 뽑아서 사진 찍어 올리니 온 나라의 언론이 모두 그걸 가지다가 뉴스라고 보도를 합니까? 혹시 이준석을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이순신 아니면 안중근쯤으로 착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한 일입니까? 언론이 미쳤고 그 언론에 열공하는 국민들이 미쳤고 그리고 그런 언론과 그런 국민들로 소란스러운 나라 전체가 지금 한창 미쳐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또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고 언론은 스스로 뭐라고 변명하냐면 자기들이 누구 머리카락 흰 거 가지고 보도하는 이런 것이 좀 한심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것도 또한 국민들이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이 자기들의 그 한심한 행태를 국민들한테 밀어붙이는 거예요. 진짜로 국민들이 이준석이 머리카락이 세대가 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까? 아니죠. 언론이 그걸 가져다가 이 친구가 이 머리카락을 세대 뽑아낸 것은 무슨 뜻일까? 그 머리카락 세대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런 식으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화제를 만들고 그 화제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 아닙니까? 서로 의심하게 하고 추측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반목하게 만들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날선 공방이 오가게 되면서 시비가 붙고 그런 시비거리를 불장난으로까지 승화시켜서 그 불구경을 하러 몰려드는 국민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니 궁극적으로 언론이 국민을 가지고 놀고 있으며 그런 언론을 지금 이준석이 가지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와 이봐라 언론은 내 머리카락 한두 가닥 흰 것이 대해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특대급인 뉴스로 다루고 있잖아. 이런 나를 누가 감히 건드린단 말인가. 이 정도 인기라면 그야말로 세종대왕이나 아니면 이순신 장군이나 또는 안중근 같은 인물에게나 맞먹을 수 있는 이런 위대한 나를 결국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실제로 윤석열은 이준석에게 매달렸었잖아요. 여러 번이나 낭떠러지까지 갔던 것을 윤석열이 가서 붙잡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고 뭡니까? 내 머리에 머리카락 세 가닥이 휘었어 하고 그걸 뽑아서 사진 찍어 올리니 그게 이 나라의 모든 언론들이 보도하는 특대 뉴스가 되고 또 모든 한다는 평론가들까지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그런 꼬락서니들을 좀 보십시오. 정말 더럽고도 매스겁지 않습니까? 이렇게나 더럽고도 매스거운 추잡스럽기를 이를 데가 없는 이런 짓거리들이 지금 계속 버젓이 펼쳐지게 만든 그 장본인이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점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는 굳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그 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계속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걸 좀 보십시오. 이제 취임한 지 겨우 얼마인데 지지율이 벌써 데드크로스에 접어든 것 아닙니까? 모든 대통령들 취임하고 나면 곧 허니문 덕분에 지지율이 고공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은 누가 망가뜨렸습니까? 이준석이 망가뜨렸고 윤석열이 말아서 잡수셨죠. 자 다시 표현하자면 집권 여당의 성상납 당대표가 망가뜨렸고 검찰총장 출신의 법치주의 대통령이 말아 잡수신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친윤계 의원인 박주영 의원이 그랬던가요? 이준석과 이재명이 데칼코만이라고 말입니다.
같은 한 모형에다가 찍어서 만든 것처럼 서로 닮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쌍둥이란 소리죠. 공감합니다. 자기만 살려고 강은 죽건 살건 상관이 없는, 그렇게 닮은 것이 어디 그뿐인가요? 여자성을 공짜로 사기쳐서 먹고는 난 먹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미는 점도 이 두 분은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준석은 이재명과만 닮은 것이 아니죠. 더 있죠. 누굽니까? 또 누구랑 닮았죠?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두 분은 얼마나 닮았습니까? 물론 본질적으로 그 근본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공정과 상식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출신의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는 성상납, 알선수재, 금품수수,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증거인멸 교사, 지금 경찰이 한창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극과 극이지만 극과 극이 서로 더 가깝고 더 빨리 통한다는 것은 일반의 상식 아닙니까? 물극필반이라고 하잖아요. 차바퀴가 빨리 돌아갈 때는 그것이 앞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뒤로 도는 것처럼 보여요.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자가 오히려 더 무법자라는 사실과 범법자가 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항상 떳떳한 뜻이 당당하게 고개를 켜드는 이런 현상 앞에서 국민들은 항상 일시나마 현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공정과 상식을 내건 자가 사실상에서는 불공정하고도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고 있을 때와 성상납 받아먹고 금품수수하고 증거인멸 효사를 시도했던 자가 자기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하는 동안에도 우리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그 뒤로 거꾸로 도는 뜻이 보이는 차바퀴가 사실상에서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계속 앞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일시나마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바퀴가 갑자기 속력을 늦출 때쯤 되면 우리 눈에는 거꾸로 도는 듯이 보이던 그 차바퀴가 계속 앞으로 지금까지도 멈춤없이 앞으로 달려갔음을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00일, 아니 100일이 안 되었잖아요. 허니문 피리어드, 방금 결혼을 해서 한창 미를 중인 신혼부부를 모두가 이쁘게 봐줘야 할 때인데도 이 왜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추락하고 있죠? 이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피리어드, 이걸 누가 망쳐놓았고 망쳐놓은 이 허니문 누가 말아잡수고 계십니까? 즉 망쳐놓은 자와 망쳐먹은 자, 그게 이준석과 윤석열 아닙니까? 한 자는 집권여당의 성상납 당대표, 다른 한 자는 이 집권여당이 만들어낸 법치주의 대통령. 이게 데칼코마니가 아니면 또 무엇이 데칼코마니겠습니까?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논평을 통해서 수차례 강조한 바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전 대선 기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준석으로 인한 소란들은 그것을 여러 차례 미리 제거하고 수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늘까지 오게 만든 그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장본인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당시에 그 원내대표였던 김기현을 손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준석이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매듭은 진자가 풀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와서 난 몰라, 난 상관 안 해, 당의 일은 당에서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물론 저는 이 또한 진심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겉으로야 어쩔 수 없이 대통령으로서 당의 일에 함부로 상관하지 않은 자세를 취하고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꾸로 이준석에게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준석이 그 윤심과 친윤을 분리하는 전략에 놀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냥 그렇게 무관심하고 오불관은하는 윤석열의 그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이 집권여당인 국힘당 최고위에 현재 포진하고 있는 이준석의 무리들, 이를테면 예관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그 몇몇의 최고위원들, 이하면 정미경이나 성일종이나 김용태나 그리고 또 이준석이 직접 지명해서 현재 최고위원으로 있는 윤영석 같은 자들로 하여금 판단착오를 범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믿고 이준석은 지금 자기에게는 윤리위까지도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느니, 또는 윤리위가 징계를 내려도 자기가 그걸 최고위에서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암시를 계속 흘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오벌관원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하느라도 윤리위가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못하고 그냥 경고 수준의 경징계로 멈춰버렸을 경우 이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 대표는 성상납 당대표라는, 그러니까 법치주의 대통령의 성상납 당대표 또는 성상납 여당, 이런 오명을 계속 끝까지 쓰고 가야 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을 맞게 될 경우, 와,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특히나 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주자로 거의 100% 확실시되고 있는 이재명 본인에게는 이보다 더 큰 행복한 일이 없죠.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까지도 이 성상납 집권 여당을 향하여 이렇게 공고하실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만이 이재명에게 돌을 던지라고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의 일이라고 해서 난 상관 안 한다느니 또는 당에서 알아서 해라는 식으로 이준석의 문제를 무관심하고 오불관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당은 남의 당이 아닙니다. 집권여당이고 바로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당입니다. 이 당의 당대표가 지금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미 윤석열 정부가 주창하는 공정과 상식, 이 법치주의 정신은 이미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또한 직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연동이 되어 있음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끌었습니다. 대선 전에 이미 발열하기 시작했던 이준석이라는 종기가 지금은 종량으로 번졌고 스스로도 곧 흑화할 것이라는 등 그것이 그냥 보통의 양성 종량이 아닌 아주 악성 종량임을 만천하야 되고 공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악성 종량이 지금은 한창 김기현이니 김용태니 정미경이니 하태경이니 그리고 진중권이니 오신환 자들 통하여 그 암세포가 지금 한창 여기저기로 줄기를 뻗치고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이 이준석이라는 악성 종량과 그리고 여기저기로 그 암세포를 퍼나르고 있는 김기현, 김용태, 하태경, 오신환, 정미경, 성일종, 천하람 같은 자들을 빨리 깨끗하게 제거하지 못하면 이제는 이 집권여당 전체가 사망하게 될 것입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성상납 집권여당의 모든 국회의원들 전부가 하나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